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 윤준호입니다. 강남 한성그룹 최종 면접장 청년이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내 손에서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윤준호 25년 전 빗속에서 관뚜껑을 닫아야 했던 바로 그 이름 얼굴을 들었다. 그 청년의 눈매고 입술 모두 죽은 준호와 똑같았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나?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버지. 그리고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내 아들.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서울 강남 한성그룹 본사 42층. 면접 대기실에 앉은 윤재민은 손에 준 이력서가 땀에 젖을까 봐 계속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야, 진짜 회장님이 직접 면접 본다며 옆자리 지원자가 속삭였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셨대. 해외 출장 중에도 화상으로라도 꼭 참석하신다고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성그룹의 인재제일 철학은 유명했으니까요. 창업주부터 이어진 전통으로 모든 신입사원을 회장이 직접 뽑는다는 것. 어머니 병원비가 벌써 8천만 원이야. 재민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5년째 암과 싸우는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도 또 밀렸습니다. 2024년 상반기 한성그룹 공개채용 최종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면접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태성 회장. 75세의 나이에도 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 재민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윤태성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지원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재민에게 멈췄을 때 재민은 왜인지 모를 떨림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성그룹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50년간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곧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뽑는 신입사원이 30년 후 이 회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재민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윤재민 지원자 인사팀장이 호명했습니다. 재민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 직무에 지원한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지원자 자기소개서를 보니 편정에서 자랐군요. 윤태성 회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들었겠네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당신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윤준호입니다. 그 순간 윤태성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조용한 면접장에 펜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윤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윤준호라고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직한 분이셨다고요? 비록 얼굴을 직접 뺀 적은 없지만 그분의 정직함이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윤태성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부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야. 계속해보게. 윤태성 회장이 떨어뜨린 펜을 주며 말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무엇입니까? 박밀란입니다. 이번엔 윤태성 회장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모든 면접관들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지? 윤태성 회장이 비틀거리며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재민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10분 후 윤태성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재민 지원자 나이가 어떻게 되지? 24살입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윤태성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전 아들 준노가 죽던 해, 그리고 며느리 미란이가 사라진 해, 설마 그 미란이란 말인가? 면접은 계속되었지만 윤태성 회장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아니 25년 전 죽은 준노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통보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재민이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윤태성 회장이 불렀습니다. 윤재민 지원자네 회장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겠네.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이 나간 후 윤태성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내 회장님 윤재민이라는 지원자 신원 조사 좀 해보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25년 전 우리 주우가 죽고 사라진 며느리가 박밀란이었지? 네, 맞습니다. 그 며느리가 혹시 아이를 가지고 있었나? 김 실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모님 말씀으로는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들었습니다만 윤태성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윤태성 회장은 회장실에서 김 실장의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윤준호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재민의 어머니 박밀란 씨 맞습니다. 25년 전 회장님 집안 며느리였던 그 박밀란 씨와 동일인입니다. 윤태성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윤재민 씨는 네, 회장님의 손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태성 회장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25년 전 아들 준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집사람이 말했었죠. 며느리가 아이를 우리한테 맡기고 혼자 떠났어요. 새 삶을 찾겠다면서요. 그래서 손자 재원이를 데려와 키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김 실장, 이 일은 비밀로 해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부산의 작은 아파트, 재민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재민 님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재민은 기쁨에 뛰어올랐습니다. 당장 어머니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붙었어요. 한성그룹 합격했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박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한성그룹. 네, 드디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이제 어머니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소파에 주저 앉았습니다. 안 돼, 그곳은 안 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른 회사로 가렴. 제발. 재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어머니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해 준대요. 그래도 안 돼, 그곳만은 정말 안 돼, 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시어머니 정영숙의 차가운 목소리. 시장 상인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 게다가 겨우 24살의 준노를 꼬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마지막 협박 재원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재민이나 데리고 사라져. 다시 나타나면 그 애도 빼앗을 거야. 쌍둥이 중 하나를 빼앗긴 날, 그날의 고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한성그룹이 뭐가 문제예요? 재민이 물었지만 박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한성그룹 회장의 손자라고 내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25년간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엄마 직감이야. 그곳은 위험해. 어머니, 저 이제 24살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합격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안 가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박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운명은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구나. 서울 한성그룹 회장실 윤태성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아들 준호의 사진. 웃고 있는 준우의 얼굴이 재민과 똑같았습니다. 준우야, 내 아들이 맞는 것 같구나. 그때 문이 열리고 안에 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주무세요? 아, 그래. 생각할 게 있어서 준호 사진 또 보시네요. 정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시네요. 당신 며느리가 정말 아이를 맡기고 혼자 떠난 게 맞아? 정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네, 맞아요. 우울증이 심해서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했어요. 정영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냈으면서 쌍둥이 중 재원이만 빼앗고 재민이는 며느리와 함께 내쫓았으면서 그래 알았어. 윤태성 회장이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태성 회장은 김 실장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5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봐. 며느리가 출산했던 기록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김 실장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25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박밀란 씨는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뭐라고? 쌍둥이. 윤태성 회장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재원이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단 말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태성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집사람이 거짓말을 했구나. 25년간 속았구나. 그날 밤 박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 한성그룹에 간다니 그곳에는 재원이가 있을 텐데. 재원. 25년 전 빼앗긴 아들. 지금쯤 어떻게 생겼을까요? 재미와 똑같이 생겼겠죠. 일란성 쌍둥이니까. 박미라는 가끔 인터넷 뉴스로 재원이를 봤습니다. 한성그룹 윤재원 대리 최연소 승진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이 아직도 무서웠으니까요. 재민아. 박미란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어머니 정말 한성그룹에 가야겠니?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좋은 회사잖아요. 재민은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힘들 거야. 어디든 힘들죠.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박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이 재원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봐도 쌍둥이인 걸 알 텐데. 그날 밤 박미라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 정영숙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재미야, 빼앗을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시장 상인 딸이 박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민이 달려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악몽을 꿨어. 박미라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암, 처음엔 유방암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재발했습니다. 지금은 폐까지 전이 된 상태, 병원비가 8천만 원이나 쌓였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성그룹 가면 병원비 걱정 없어요? 회사에서 지원해 준대요. 재민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박미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준노와 똑같은 손. 재민아,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조심해. 특히 너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피해. 재민은 의아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요? 그래.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쌍둥이도 아닌데. 박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재민은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박미란이 넥타이를 매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있네. 어머니도 약 꼭 드시고요. 제가 월급하면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병원도 충분해. 재민이 나간 후 박미란은 또 한 기도했습니다. 제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재민이가 재원이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 두 형제는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성그룹 본사 재민은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회사 투어를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 자랑인 임직원 식당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임직원들이 많네요. 저기 보이는 분이 윤재원 대리님입니다. 회장님 손자이시죠? 재민은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닮은 얼굴. 아니,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래서 조심하라고 했구나. 재민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 닮은 걸까? 그때 윤재원이 이쪽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재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재원은 신입사원 무리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한편 회장실에서 윤태성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윤재민 신입사원이 내일 첫 출근합니다. 그래, 계속 지켜봐 주게. 알겠습니다. 윤태성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박미란이 또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붉은 피가 손수건에 묻어났습니다. 암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구나. 박미란은 느꼈습니다. 어쩌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성그룹 회장실 윤태성은 김 실장이 나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아들의 유품이었습니다. 수첩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 준호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윤태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노야, 내가 이렇게 떠난 지 벌써 25년이구나. 사진 속 준노의 눈매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면접장에서 본 재민의 눈매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보게. 윤재민의 어머니 박밀란 씨 25년 전 회장님 집안 며느리와 동일인이 확실합니다. 주민등록 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 윤태성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전에 말씀드린 쌍둥이 출산 기록을 부산대학병원에서 재확인했는데 일란성 쌍둥이가 맞습니다. 윤태성이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수학기를 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정말 재민이가 우리 손자란 말인가?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태성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했던가요? 며느리가 우울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재원이만 맡기고 떠났어요. 재원이 하나만 맡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였다니. 김 실장이 일은 극비로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윤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25년 전이 자리에서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 그리고 며칠로 사라진 며느리. 그때 집사람이 말했었죠. 며느리가 충격이 너무 커서 아이만 놔두고 떠났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 쌍둥이 중 하나만 놔두고 갔을까요? 정말 며느리가 스스로 떠난 걸까요? 윤태성은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입사원 건강검진 일정이 언제지? 내일 오전입니다. 회장님.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윤재민 신입사원과 우리 재원이의 혈액 샘플로 DNA 검사를 해주게. 극비리의 DNA 검사요? 그래. 친자 확인 검사 말이야. 그룹 의료센터 박 원장에게 직접 부탁하기에 알겠습니다.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윤태성은 전화를 끊고 다시 준노의 사진을 봤습니다. 준노야. 내 아들이 맞는 것 같구나. 그런데 왜 25년이나 걸려서 나타난 거니?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영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피곤해서 윤태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과연 그녀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당신 왜 그렇게 쳐다봐요? 아니야. 그냥 정영숙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재원이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회사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신입사원이 들어왔대요. 완전 판박이라고 윤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누군데? 윤재민이라는 신입사원이래요. 성까지 같아서 더 신기하다고. 정영숙은 무심하게 말했지만 윤태성은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말 모르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정식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1층 로비 거대한 건물 내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뻗은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재민은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재민은 무심코 그쪽을 봤다가 멈춰섰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도 재미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바로 윤재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진짜 똑같이 생겼다. 쌍둥이 아니야. 재원 대리님이랑 완전 판박이네. 재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원 대리입니다. 아, 네, 신입사원 윤재민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닮았다니 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성까지 같아서요. 혹시 친척 되세요? 윤 씨 집안이 그리 크지 않은데.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부산이라서요. 친척은 거의 없고요. 재원은 재민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눈, 코, 입 심지어 귀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멀리서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았네요. 사람들이 쌍둥이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재원이 시계를 봤습니다. 저는 회의가 있어서가 봐야겠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 내요. 네, 그러죠. 재원이 떠난 후 재민은 묘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재원에게 끌리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재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군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원 대리님이 회장님 손자라며 근데 이상한 게 회장님이 아들이라고 하시더라. 왜? 25년 전에 회장님 아들이 죽었잖아. 그때 손자를 데려와서 아들처럼 키우신 거래. 재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태어난 해와 비슷합니다. 그럼 재원 대리님이 사실은 손자란 말이야.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 회장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재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오후가 되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회사 의료센터는 병원 못지않게 컸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은 체열실로 가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재민이 피를 뽑는데 의사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민 씨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혈액검사 좀 정밀하게 할게요. 회사 방침이라서요. 재민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대기업은 원래 꼼꼼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한편 회장실. 윤태성은 창밖을 보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박 원장에게서 연락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박 원장입니다. 그래, 검사는 했나? 네, 방금 두 사람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극비로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윤태성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일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로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게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윤태성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24년간 친아들처럼 키운 손자. 만약 재민이 쌍둥이 형제라면 재원은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재원아 앉아봐. 네, 오늘 신입사원 만났다며 재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윤재민이라는 신입사원인데요. 정말 신기하게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어떤 느낌이 들던 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한데요. 처음 본 사람인데 굉장히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윤태성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쌍둥이 형제는 서로를 알아보는 것일까요?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봐. 네, 왜요? 그냥 인연인 것 같아서. 재원이 나간 후 윤태성은 또다시 준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노야, 내 아들들이 드디어 만났구나. 3일 후 부산대학병원 박미란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입원했습니다. 암이 악화되어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박미란. 재민이 한성그룹에 출근한 지 4월째입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는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서 다행이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원이를 만났을까? 25년 전 빼앗긴 아들.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요? 인터넷 기사로만 봤던 재원. 재민과 똑같은 얼굴이겠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박미란 씨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한성그룹 김 실장이었습니다. 누구시죠? 한성그룹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박밀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한성그룹 회장 시아버지 윤태성. 저를요. 왜요? 직접 오셨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구나. 복도로 나가자 윤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25년 전보다 늙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요. 윤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박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합시다. 병원 정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5년이 지났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박미란이 쓰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암 환자가 됐네요. 재민이는 잘 컸더군. 박미란이 놀란 눈으로 윤태성을 봤습니다. 재민이를 아세요?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 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준호를 많이 닮았어요. 윤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를 닮았죠. 그런데 왜 25년간 숨어 지냈소? 왜 연락 한 번 없었소? 박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숨은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죠. 뭐라고? 시어머니가 아니 사모님이 저를 쫓아내셨어요. 윤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집사람이 당신이 아이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했는데 박미란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쫓겨났어요. 재원이만 빼앗기고요. 재원이를 빼앗겼다고 윤태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쌍둥이였어요. 재민이와 재원이 일란성 쌍둥이, 윤태성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감이 맞았구나. 정말 쌍둥이였구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시장 상인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냐고. 겨우 24살에 무슨 애를 둘씩이나 낳았냐고. 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원이는 윤가의 핏줄이니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나머지 하나 데리고 사라지라고. 다시 나타나면 그 애도 빼앗을 거라고 협박하셨어요. 윤태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집사람이 그럴 리가 회장님은 몰랐군요. 박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25년간 그때 윤태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원장이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99.99% 일치합니다. 윤재민과 윤재원은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윤태성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확인살이었습니다. 방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재민과 재원이는 쌍둥이가 맞소. 박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이네요. 제가 낳은 두 아들이 쌍둥이라는 걸 다른 사람 입에서 듣는 게 미란 씨 재원이 잘 크고 있나요? 회장님이 잘 키우셨나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청년이 됐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다행이네요. 박미란이 일어섰습니다. 이제가 봐야겠어요. 재미이가 걱정할 거예요. 잠깐. 윤태성이 박밀란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면 안 되겠소? 재민이도 내 손자고 당신도 우리 며느리요. 박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25년이나 지났는데 늦지 않았소. 준노가 하늘에서 원할 거요. 박미란이 윤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사모님께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어요. 25년의 세월에 대한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소? 반드시. 박미란이 병실로 돌아간 후 윤태성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거짓말 집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명숙과 대면해야 합니다.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민과 재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형제였으니까요. 25년 만에 만난 쌍둥이 형제. 박미란과의 만남을 끝낸 윤태성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게. 차 안에서 윤태성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집사람이 25년간 거짓말을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대저택에 도착하자 정명숙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할까요? 윤태성은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런데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재로 와 봐고요. 무슨 일 있어요? 정명숙이 따라오며 물었지만 윤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윤태성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 정명숙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DNA 검사라고 써있네요. 재민과 재원이가 쌍둥이야. 정명숙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25년간 나를 속였구려. 윤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했지? 거짓말이었어. 쌍둥이였고 당신이 한 명만 빼앗고 며느리를 쫓아낸 거야. 정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변명할 게 있어?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요. 준노가 죽고 우리는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했어요. 윤태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쫓아냈단 말이요.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딸이 무슨 재벌과 며느리예요? 게다가 겨우 24살의 혼인 신고부터 하고 왔잖아요. 정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중 하나만 빼앗은 거요. 재원이는 윤가의 핏줄이잖아요. 우리가 키울 권리가 있었어요. 윤태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보다 실망이 더 컸습니다. 오늘 미란 씨를 만났소. 정명숙이 놀란 눈으로 윤태성을 봤습니다. 미란이를요. 암투병 중이더군. 5년째라고 하던데? 그래요. 25년간 혼자 재민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재원이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울었을까? 윤태성이 일어섰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소? 재민이도 우리 손자고 미란 씨도 우리 며느리야. 여보. 그리고 재원이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해. 자기가 내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는 걸, 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걸. 정명숙이 윤태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재원이가 충격받을 거예요. 당신이 만든 거짓말이잖아.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야. 윤태성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정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5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성은 재원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곧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재원아, 앉아봐. 무슨 일이세요? 윤태성은 한동안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24년간 아들처럼 키운 손자, 이제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재원아, 내게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너와 재민이가 형제야. 재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를 했다. 너희는 일란성 쌍둥이야. 재원이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어떻게 쌍둥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윤태성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난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야. 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태성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내 아들 준노야. 2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지? 재원은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24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럼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는 누구예요? 박미란이라는 분이야?
재미이의 어머니 집. 재원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창가로 갔습니다. 24년간 속이신 거예요. 제가 아들이라고. 아니다. 난 몰랐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재원이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재원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윤태성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마음 편한 대로 해. 24년간 아버지였으니까. 윤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전 내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어. 너와 재민이를. 그런데 할머니가 너만 데려오고 어머니를 쫓아낸 거야. 쫓아냈다고요? 시장 상인 딸이라고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재원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럼 전 누구예요? 윤재원이 아니면 전 누군가요? 윤태성이 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내 손자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형제도 생겼잖니? 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믿겠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때 로크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윤재민 사원이 왔습니다. 재원이 놀란 눈으로 문을 봤습니다.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똑같은 얼굴.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재민 씨, 재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래요. 재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윤태성이 설명했습니다. 재민아, 너와 재원이는 쌍둥이야. 25년 전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재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내 어머니는 협박받았어. 다시 나타나면 너마저 빼앗는다고.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저희 그래 난 너희 할아버지야. 세 사람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원이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닮은 거였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편한지?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라서 그랬나 봐요. 재원이 쓰는 숨음을 지었습니다. 형제라. 24년 만에 형제가 생기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자랐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얼굴.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 재원이 놀랐습니다. 어머니를요? 병원에 계시다. 암투병 중이시지. 재민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5년째 투병 중이신데 재원이 망설였습니다. 24년간 얼굴도 모르고 산 어머니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제가 가도 될까요? 재민이 재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가 늘 무언가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재원은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분이에요. 힘들어도 늘 웃으셨어요. 저를 원망하지 않으실까요? 혼자 편하게 자란 저를.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는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셨는데 그게 당신이었나 봐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재원이 멈췄습니다. 못 들어가겠어요? 무서워요. 윤태성이 재원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어머니는 널 기다리고 계실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미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박밀란의 시선이 재원에게 갔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재원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5년간 수천 번 불러본 이름. 꿈속에서만 만났던 아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재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박밀란의 손이 떨리며 재원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이마, 눈썹, 코, 입술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내 재원이가 맞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걸음마 할 때 엄마한테 와달라고 손 내밀었는데 박밀란이 흐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널 안고 가 버렸어.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재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도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늘 같은 목소리였어요. 박밀란이 재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만났잖아요. 재민이 다가와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25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윤태성이 유리창 너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노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밀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고열이 계속되고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의사가 재민에게 설명했습니다. 암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 전체로 퍼졌어요. 재민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재민은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제 막 가족을 찾았는데 어머니를 잃게 되다니. 응급실로 옮겨진 박미랑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재민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박밀란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재민아 할 말이 있어? 박밀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재민아 재원이는 어디 있니? 복도에 있니? 네, 엄마 불러올까요? 박밀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만. 너한테 먼저 할 말이 있어? 박밀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에 재원이를 처음 봤을 때 25년간 가슴에 묻어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어. 엄마 재민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25년간 내게도 동생이 있다는 걸 숨겼어. 혼자 외롭게 자라게 해서 재민이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가 협박했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함께 자랄 수 있었는데 박밀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원이 처음 봤을 때 꿈인가 싶었어. 내가 수천 번 상상했던 그 얼굴 너랑 똑같은 얼굴로 날 보고 있었어. 엄마, 이제 우리 모두 함께해요. 그래, 25년 만에 내 두 아들이 다시 만났구나. 미란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손수건에 묻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박미란이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꿈만 같아. 매일 병문안 와주는 재원이도 고맙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성과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박미란이 재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원아 왔구나. 재원이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박미란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함께 있는 걸 보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엄마 그럼 말하지 마세요. 재민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알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재원도 울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어머니를 벌써 잃게 되다니.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재원아. 내 잘못이 아니야? 박미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25년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재원아.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엄마한테 와달라고 손 내밀었어. 하지만 할머니가 널 안고 가 버렸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박미란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원이 흐느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어렴풋이 누군가 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박미란이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꿈인 줄 알았어요. 늘 같은 꿈을 꿨거든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우는 꿈. 재민이 형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엄마였구나. 박밀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너희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 재민아 재웠나 하고 박밀란이 윤태성을 봤습니다. 아버님 그래 며느리 윤태성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재원이도 걱정 마시오. 내 손자들이니까. 박밀란이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물러났지만 재민과 재원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그래, 내 아들들. 박밀란이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 비록 병실에서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재민과 재원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형재원이 재민을 불렀습니다. 응. 우리가 정말 형제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재민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 맞아. 처음 봤을 때부터 편했어. 두 형제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잠든 어머니의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재원이 말했습니다. 25년간 혼자 비밀을 지키며 사셨으니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만나서. 다행이야. 그래 정말 다행이야. 복도에서 윤태성이 유리창 너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준노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태성 정영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란이 상태가 안 좋아. 얼마 남지 않았대. 정영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사과해야지. 받아줄까요?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느냐에 달렸어. 정영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의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놀랍게도 박밀란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완전해진 기쁨이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밀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초여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재민과 재원이 매일 번갈아가며 간호를 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메우듯 세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태성이 재민을 불렀습니다. 재민아, 잠시 회장실로 와 주겠니? 재민이 어머니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재원도 따라가려 했지만 윤태성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재민이하고만 할 얘기가 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윤태성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성그룹 정식 임명장이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다. 정식으로 한성그룹에서 일하게 재민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재민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닌 과장 직급이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아니지. 이제는 재민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윤태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손자에게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내 손자야. 윤태성이 재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윤태성이 놀란 표정으로 재민을 봤습니다. 왜 내 손자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실력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습니다. 실력으로 이미 합격했잖아. 맞아요. 그때는 순수 실력으로 합격했죠. 하지만 이제 모두가 제가 회장님 손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뭘 해도 회장 손자니까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예요. 저는 그 편견 없이 다시 한번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재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25년간 당당하게 사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죠. 윤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누구 도움 없이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고 재민이 윤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힘으로 당당하게. 윤태성이 재민을 유심히 봤습니다. 준노를 닮은 것은 얼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성격까지 닮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퇴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채에 다시 지원할게요. 공채 또 시험을 보겠다고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블라인드 채용으로 해주세요. 이름도 학교도 모든 걸 가리고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윤태성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뜻대로 해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재민이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윤태성이 불렀습니다. 재민아, 네, 자랑스럽다. 재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재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퇴사한다고 했어? 재원이 놀랐습니다. 퇴사. 왜 다시 시작하려고? 제대로 재원이 재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재민이 재원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형이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이 오라. 나도 그게 더 멋있어. 두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재민은 어머니에게 결정을 알렸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박미란이 놀랐습니다. 왜 어렵게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번엔 정정당하게 박미란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 텐데 엄마가 25년 동안 해내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박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꼿한 자세였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박미란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어머님. 25년 만에 마주한 시어머니? 박밀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숙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다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박밀란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영숙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누워있어 아픈 사람이 정영숙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영숙이 보다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재원이 어릴 때 사진이야. 사진첩을 펼치자 아기 재원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100일 돌 두 돌 재원이 자라는 모습이 차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었던 아들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재원이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야. 정영숙이 사진을 가르쳤습니다. 너를 찾는 것 같았어. 엄마 하면서 박미란이 흐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정영숙이 일어섰습니다. 박미란이 놀랐습니다. 정영숙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박미란이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정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라, 내 말 좀 들어다오. 73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시장 상인 딸이라고 겨우 24살이라고 우리 허락 없이 결혼했다고 너를 쫓아냈어. 정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원이만 빼앗고 내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를 빼앗고 박밀란도 울고 있었습니다. 더 큰 죄는 남편한테 거짓말한 거야. 쌍둥이인 것도 숨기고 25년간 거짓말했어. 내가 아이 버리고 혼자 떠났다고 정영숙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용서해다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어. 박밀란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영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밀란아.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정영숙이 놀란 눈으로 박밀란을 봤습니다. 정말이니? 날 용서해 줄 수 있니? 박밀란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재원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훌륭한 아이로 자랐더라고요. 정영숙이 박밀란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인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5년의 한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과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불렀습니다. 정영숙이 재미를 봤습니다. 재원과 똑같은 얼굴,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또 다른 손자였습니다. 재민아, 내 할머니. 재민이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영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 손자,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늦었구나.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재원이 정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의 아픔과 거짓말이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성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여기 있었구나. 정영숙이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25년간 거짓말해서 윤태성이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요. 박밀란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주셔서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지? 재민이 같은 손자를 얻었으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에 어느 날 한성그룹 대강당에서 하반기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태성 회장이 직접 발표해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한성그룹은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즉 지원자의 이름도 학교도 모르고 실력만 보고 뽑는 방식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름도 학교도 심지어 나이와 성별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했습니다. 윤태성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응시원 번호 2024-1577번 수석 합격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위로 한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윤재민이었습니다. 윤태성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재민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축하한다. 자네가 수석이군. 감사합니다.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윤태성이 재민을 불렀습니다. 정말 몰랐다. 내가 수석일 줄은 저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재민이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들어왔네. 윤태성이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준노가 봤다면 기뻐했을 거야. 그로부터 한 달 후 박밀란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찾은 기쁨이 면역력을 높였고 새로운 항암제가 효과를 보여 수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이 모두 기다렸습니다. 재민, 재원, 윤태성, 정영숙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8시간의 대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과 재원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형, 엄마가 살았어. 그래, 정말 다행이야. 회복실에서 깨어난 박미란.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걱정했구나. 엄마 이제 괜찮아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박미란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도 감사해요. 매일 병문안 와주셔서 정영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 큰 집에 우리만 있으니 너무 썰렁해. 박미란이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가족인데 당연하지. 그의 겨울 윤태성의 75세 생일이 되었습니다. 대저택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재민과 재원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윤태성이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준우야,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잘 자랐다. 하늘에서 지켜봐라.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자, 다들 이리 모여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윤태성과 정영숙이 중앙에 섰습니다. 그 옆에 박밀란, 양쪽에는 재민과 재원이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25년 만에 찍는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재민이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독백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25년 만에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도 할아버지의 후회도 할머니의 죄책감도 이제는 모두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다시 운명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재원이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 내일 출근 같이 할까? 그래, 같이 가자. 두 형제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영숙이 박미란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내일 같이 시장 가자. 장 보러. 네, 어머님. 두 여인도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태성은 벽에 걸린 준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노야,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내 가족이 모두 함께 있으니.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의 아픔과 거짓말, 그리움과 눈물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윤태성, 그의 아내 정영숙, 며느리 박밀란, 손자 윤재민과 윤재원 5명의 가족이 따뜻한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25년간 꿈꿔온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족.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